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안 합니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치면 정말 바르기만 하면 막 광이 막 속광부터 난리야. 근데 이거를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성공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팔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서는 그게 수익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갖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썩는다. 폐기처분이지. 썩는다. 우리 엄마 주면 돼. 우리 엄마 잘 받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아, 우리 아들 요즘에 수학은 재미를 좀 붙인 것 같아요. 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혼자 숙제 막 하면서 아, 원주율 파이를 쓰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 3.14를 곱하기 시켰다라면서 화를 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습 네. 스스로 하는 모습 보면서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좀 고민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늘 그렇듯이 수학이 괜찮으면 또 영어 싫다고 그러고 영어 괜찮으면 수학 싫다고 그러고 둘 다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건가? 같이 좋아하긴 힘든가 봐. 그래서 걔는 보면 꼭 하나씩만 좋아해서 엄마 네. 좋아할 땐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 좋아할 때도 엄마 싫어하고 저한테 엄마 욕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성향이 좀 뭐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무리수를 두니까. 자, 이렇게 아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또 아이들 재우고 나서 너무나 폭식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마흔자로 하시니까 요즘에 많이 안 드시지만 관심 없어요. 저 음식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쌓이면 야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라탕 드시려고 하고. 저는 방송 갔는데 누가 나 괴롭혔다. 그날은 바로 마라탕입니다. 아, 예, 전민기 씨가 누굴 괴롭히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걔도 마라탕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전부부 난장판 육아에서 이 콜레스테롤 광고를 하고 있고 네. 전민기 씨가 찐으로 이걸 먹고 나서 LDL 수치가 확연히 내려가서 그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제가 먹고서 이거 효과 없으면 다 반품해 달라. 광고도 빼겠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대 중반에서 지금 130대까지 뚝 떨어졌죠. 네. 심지어 그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우리 때문에 대표님 전민기 씨를 콜레스테롤 모델로 한번 써보시는 모델로 건 쓰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먹어서 200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올렸다가 3개월 먹고 다시 쭉 낮추는 것까지. 아니면 그것도 괜찮겠다. 네. 먹은 거 끊고서 계속 또 다시 막 포금하고 밤마다 술 폭식하고. 먹고 해서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네. 이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도 나이가 또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적인 어떤 요인도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 주위 수치 딱 떴을 때 이때가 제일 애매한 거예요. 막상 운동하자니 또 시간도 없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 또 식단 관리라는 게 또 평소 먹던 식습관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콜레스테롤가 딱입니다. 네, 네이버 10,000개 이상의 후기와 평점 4.9점 이상인 실제 후기가 콜레스테롤의 진짜 만족도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3개월 여러분 드셔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 피 검사해보면 이건 그냥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효과를 못 봤다? 100% 무료 환불 해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또 매일 술 먹으면서 효과 없다 하시면 안 돼요. 넌 근데 네. 그래도 거의 매일 마셨잖아. 조용히 해. 네, 아무튼 무료 환불이 가능하니까 하루 한 알로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혈관이 웃는 그날까지 콜레스테롤엔 콜레스타. 자, 그래서 수학 잡았더니 이제는 영어가 문제인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아마 그러신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려서부터 영어한 아이들이 워낙 좀 긴 시간 했잖아요. 약간 이제 거부하는 일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잡을 수 있을까? 오늘 주제는 초등 영어 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 오늘 내용 보니까 우리도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에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분은 제가 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저희 뭐. 초창기 때 또 네. 난장판 육아를 또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맙지. 너무 고마우신 분이지. 그때는 지금 정도의 채널 크기가 아니었는데도 맞아. 멀리 대구에서 나와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 여러 아버님들 모셨거든요. 파파들.
거기서 끝내세요. 네, 그 중에서 또 너무 이분은 1등 파파. 1등 파파. 그렇게 갈까? 1등 파파로 가자. 거의 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효린 파파 성기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선생님? 그렇죠. 2년 전에 제가 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네네, 오늘은 어떻게 더 끌어줘야죠. 더 끌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10만 네네.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구독자. 그렇죠. 네네, 아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효린 파파님한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드려야죠. 근데 이분이 워낙 거물인데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선생님 한 분이 네.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그 학원이 지금 북새통. 근데 그래. 그분이 참 고집스러운 게 네네. 티오가 안 나면 또 안 받아. 그 사모님 지금 막 열받아 죽어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데. 아니 온라인 강의 여셨더라고. 그렇다면 사모님 다시 화이팅. 미소. 예. 요즘에 어떤 활동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저는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 네, 하시고. 대구에서 센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BS나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네. 그다음에 책도 쓰고 있고, 오.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인스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보세요. 왜냐면 효린파파님이 올려주시는 내용들 되게 좋고 가끔 책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저는 그 내용 좀 보고 있어요. 효린 파파님이 추천해주시는 책 오빠가 샀잖아. 내가 샀지. 그치? 아들은 안 잘하셨네요. 봤지만 저는 샀어요. 왜 안 봤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보게 할게요. 왜냐면 되게 좋은 내용의 책들, 맞아. 콘텐츠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네. 영어 교육에 관심 갖는 분들은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약간 영어 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네. 이런 어떤 게 오해를 가장 많이 맞아요. 할까요? 어떤 오해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우선은 초등학교 저학년 네. 혹은 미취학도 포함이 될 수도 네, 있겠죠. 뭐 유치원. 유치나 유치원이나 뭐 킨더,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때 제대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제대로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요 아이는 큰 시행착오 없이 오.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네. 근데 이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된 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제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네. 그 아이들이 다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네. 만났다면. 어.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센터에서 네. 또 많이 만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형에 뭐 3, 4년 다녔어. 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 200만 정도- 원씩. 그렇죠. 이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라이딩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거기서 고통받는 그 총량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한 4학년 때 뭐 학년은 다 아이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는 거죠. 단순히 구멍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실력 자체가 많이 낮다거나 혹은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뭐 엄마 표다, 아빠 표다 네.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근데 이게 쭉 나는 이게 맞다고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다던가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고학년 중고학년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때까지 했던 게 큰 효과나 성과가 없다라고 이제 판명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네. 궁금해요. 그 판명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 뭐 어느 모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가서 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아요? 영어라는 게 조금 이 그레이한 부분이 있죠. 네.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 네. 레벨 테스트도 사실은 그 학원에 맞게 그렇지. 구성이 되어 있는 네. 테스트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당연히 문법을 안 하는 게 정상인데도 그래머를 넣으면서 그래머 약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혼자 스스로 어떤 책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가 요 두 개가 찐 영어 실력입니다. 그러면은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읽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저도 아이 막 6세, 7세 이럴 때는 원서 막 깔깔대면서 보고 재밌게 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글밥이 많아지거나 얘가 이제 AR 지수가 올라가면서 책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 책을 되게 안 읽으려는 성향이 뚜렷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정도 레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인 건가요? 챕터북을 읽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챕터북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누구 도움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 그럼 일단 실력이 그만큼은 안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네. 영어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원래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택지 1번. 맞아요. 원래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가정에서 이런 환경 조성을 하실 때 아이가 안 읽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뭔가를 넣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겉으로 잘 표현 안 하시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러나 예를 들자면 책을 읽고 나서 항상 퀴즈를 풀으라고 한다든가 그쵸. 예를 들자면 혹은 나 예를 들면 아이템 샀어. 왜냐면 이해한 거 보려면 퀴즈밖에 이런 거 있지. 없으니까. 또딱핀 다음에 요 단어 뜻 뭐야?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막 계속 그렇죠. 꼬집고 들어가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재밌대요. A라는 책을 딱 펼쳤는데 네. 재밌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진짜 이해했어? 근데 그때부터 무럭무럭 싹트기 시작하는 우리 이 의구심과 그래서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 때 아주 쉬운 건 안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게 확인할 때는 뭔가 살짝 걸리는 어려워 보이는 거, 뭔가 모를 법한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AR 지수든 SR 지수든 렉사일 지수든 간에 네.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책을 읽으면 네. 원래 25%에서 20%가 비어요. 예를 들어 제가 SR 3.0이다 네. 꼭 가정을 한다면 네. 3.0인 책을 읽으면 25%를 모르는 게 정상. 그럼 그 정도는 아이가 그냥 크게 거부하지 않으면 약간 높여서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 수준보다 낮춰서 100% 이해할 정도로 읽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거를 너무 칼같이 설계를 안 하는 게 답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SR 3.0 정도를 편하게 본다. 그럼 어떨 때는 왜냐하면 책이 다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책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 아이가 이 책을 골랐는데 3.3이야. 근데 재밌대. 그럼 그치. 감사합니다 하고 놔두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2.5로 골랐어. 그것도 이런 책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 우리나라기 때문에 어차피 낮은 책을 조금 아이의 수준보다 낮아 보이는 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구멍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문화의 차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려면은 자연스럽게 좀 섞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네. 352. 352는 쉬운 책 3. 아이에게 딱 맞는 책 5. 비중을 주자면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 20%. 요런 거 좋습니다, 선생님. 가이드라인 주시는 거 축구 좋아요. 포지션처럼. 352. 352. 근데 442도 괜찮고요. 네. 352도 괜찮고. 그래서 약간씩 아이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 352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저의 의도는 이거예요. 부모로서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어려운 책.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책. 골고루 그렇죠. 편식하지 않고. 어려운 책 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책만 줘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 원서를 어릴 때는 재밌게 봤는데 서서히 양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영어는 어렵다는 그 느낌이 뼛속부터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려워도 그냥 재미도 있고 했으니 했는데 챕터 보기 되고 챕터 1에서 수준 올라가고 소설로 되고 하는데 매번 누군가가 권해주는 책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좀 안 보고 싶으면 막 손이 가진 않는.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머리도 이제 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자존감이 막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막 만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영어라는 게 어려운 쪽으로만 가고 또 근데 반대편도 있어요. 이게 책도 골고루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아이가 그래도 읽고 싶어 하는 거는 쉬운 책들도 많이 집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쉬운 책만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 아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아이에게 맞는 책도 좀 필요하고 또 약간 어려운 책도 일부분 맞아요. 필요한데 네. 근데 너무 쉬운 책만 읽으니까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고 노출량도 쌓이고 있지만 그게 막 뭔가 폭발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도 또 네. 반대편의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442든 352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섞여 있어야 되고 아이에 맞는 책을 중심으로 앞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어릴 때는 사실 책 읽어주고 듣기 시키고 이럴 때는 사실 크게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좀 크면서 학년이 높아지니까 아주 그걸로 진짜 일주일 내내 싸워요. 단어 시험 봐야 되니까 단어 또 외워야 되고 이제 또 문법 들어가잖아요. 그치. 이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다 막 챕터북을 막 읽어야 돼. 하루에 막 30장씩 읽어내야 돼. 막 거기다 2시간이 또 걸려. 에세이 막 쓰래. 근데 신기한 거는 에세이는 한번 선생님이 일부러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에세이 이제 상을 한번 받은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이제 막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제 단어랑 문법. 할 게 너무 많아, 영어가. 듣기와 읽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든 그냥 노출이 되고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놔둘 수 있지만 단어 문법은 아빠 나 단어 시험 60점 맞았어. 이게 이제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아드님께 4학년이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중간에 딱 못 박아 두고 나머지는 적당히나 좀 덜 해도 돼요. 네네. 네, 그 기준을 제가 다 준비해 왔거든요. 네. 네네.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해야지. 네. 네. 예를 들어서 4학년이다. 그럼 4학년에 딱 맞게. 그럼 지금 책은 어느 정도 읽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SR 한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걔 읽는 책 뭐지? 요즘에 그 드래곤 책가방에서 용이 나와요. 귀여운 용이. 드래곤 마스터즈. 뭐 그- 맞아요. 드래곤 마스터즈는 AR 3점대. 챕터가 많던데 10챕터를 챕터 넘어가던데. 많죠. 네, 챕터 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그래서 이거 체크 받아야 돼. 한 80% 네, 이해도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해요, 첫째, 안 해요. 그냥 첫째. 재밌다고 하면 냅둬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자세. 이것만 해도 일단 부모로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 부분. 자, 첫째. 그 다음에 3.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0이 지금 지났지만, 네.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3.0이 되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는 단어를 안 해도 괜찮아요. 물리적으로는. 외워도 되지만, 외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외워도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때 활용하게 되는 책이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인데, 네. 그림책이나 리더스북 안에는 그 펼쳐보면은 맥락으로 어휘의 수준이나 문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맥락으로 감으로 대부분 어휘가 다 처리가 되고 기초적인 어휘는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처리가 된다. 물론 약간 더 애살이 있다면 아주 적은 양은 찾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3.0이 넘으면 단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양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3.0부터는 단어 학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이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결국은 단어 속출하기 싸움이네. 시작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일주일에 외우는 양을 일주일 기준으로 30개에서 많으면 45개. 그러면 그거를 한 번 책을 읽었을 때 네. 한 25개에서 40개 정도, 뭐 한 30개에서 45개, 뭐 약간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은근히 아이들은 크게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매번 책을 읽고 하루에 7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뭐 한 번 할 때 12개 뭐 요렇게 해서 어떤 날은 단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에서 뽑아서 학습을 하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수를 너무 많지 않게. 그러니까 단어 따로 뭐 읽고 있는 책이나 이런 거 따로 하는 곳들도 뭐 어학원도 있고 많죠, 많죠. 예, 커리큘럼에 네.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읽은 책에서 발췌한 단어를 가지고서 네. 좀 적은 양이더라도 거기에 좀 내실을 다지자. 이게 효과로 치면은 네.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단어장으로 해서 100개를 할 바에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양은 적더라도 왜 네. 내가 읽고 있었는데 나는 이게 답답했어. 이거 아까 전에 나 모르고 지나갔어. 네. 그럼 이미 맥락은 형성이 다 돼 있겠죠. 그렇죠. 단어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단어 책들을 집필 중이거든요. 근데 단어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단어장은 모든 거를 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어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단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음, 예문, 품사 모든 거를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책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배경 지식이나 이 맥락이나 다 있는 상태에서 퍼즐을 하나만 딱 넣는 거고 그쵸. 이거는 퍼즐을 다 쏟아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다 맞춰가야 되는 거고 맞네. 그래서 아무리 떠먹여주는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길게 두고 보면 이게 양은 많아 보일지라도 실효 측면에 있어서는 책에서 뽑아서 적은 양을 하는 게 생각보다 펀치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이 이제 저는 그거를 중고등학생을 과거에 교직에 있었을 땐 그 아이들이 막 원서를 적극적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거의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이 어휘들 외우는 수준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책을 정말 어느 정도 정말 완전 책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네. 어느 정도 열심히 읽으면서 단어를 한 일주일에 한 50개 전후로 네. 일주일 기준으로 뭐 6점대 7점대 읽어도 똑같아요. 그 정도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를 찾아서 발음 들어보고 이 문장에서 요 뜻이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체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혼자 내신 준비가 되죠. 방법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어휘 수준도 보면 고등학교에서 수능 요새 막 어렵다 하는데 실제 어렵잖아요. 어렵고 내신 그 부교재다 이런 거 다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 책에 나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선행학습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절로 재밌게 알게 되는 거죠. 막 큰 거부 없이. 사실 초등학교 땐 그렇게 또 시작하기가 딱 좋은 정도네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무리하게 보면 어떤 학원은 보면 막 단어를
일주일에 뭐 엄청나게 100개씩 때려박는 것들도 많아. 저도 그거는 좀 이게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을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금 알려주신 방법 좋네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막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겉핥기식으로 계속 뭔가 남는 거 없이 시간만 많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요즘 많이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심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초4 기준으로 지금 네. 현 수준에서 권해드리는 거, 초저랑 이 초4, 전 이렇게 딱 분리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하루에 읽는 양 40분 이상. 책. 네. 읽는 양 40분 이상. 단어 많지 않아도 돼요. 단어로 짐 빼지 마시고. 네. 문법 안 해도 돼요. 네. 너무 좋다. 듣기, 읽기, 단어 위주로. 자, 듣기 조금씩 챙기면 좋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눈으로 읽거나 가끔씩 아이가 엄마 나 이런 영상 보고 싶어, 이런 영화 보고 싶어, 영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듣기도 막 일주일 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적당히 약간 줄여 나가도 되는. 근데 읽기는 좀 늘려야 되는. 그렇죠. 읽다 보면 또 재밌는 책 만나면 더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건 아마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쓰기를 주 2회 이상 추천드립니다. 쓰기. 네. 쓰기 때문에 아주 또 네. 한동안 많이 남자애들이 힘들었는데 특히 쓰기 힘들어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더라고요. 지금 읽기도 처음에는 막 10장 읽는데 막 짜증을 막 너무 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느 순간 그거가 극복이 되니까 1시간 읽던 거 1시간 반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렇죠. 25장 정도까지도 보고.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근데 초반에 생기는 그 갈등을 그때 좀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나빠질 수 있죠. 그것만 좀 잘 넘어가서 좀 어르고 달래서 하면은 좀 자리가 잡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 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팁을 주실 수 쓰기가 제일 있나요? 어려워 진짜. 쓰기는 이게 아웃풋이라는 게 네. 필연적으로 누군가 봐줘야 돼요. 왜냐면 인풋은 아시다시피 영상 틀어주면 되고 맞아요. 이건 내가 안 콘텐츠들 가르쳐도 좋은 거 너무 콘텐츠 좋은 거 많으니까. 많아. 네. 그러니까 책 읽기도 똑같아. 그냥 물론 책 고르는데 조금 더 이제 뭐 영상보다 약간 더 에너지가 부모 측면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웃풋은 누군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한 부모로서 약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한 뭔가가 좀 더 손이 가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일단 전제예요. 어쩔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권해드리는 건 챗GPT로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게 해보신 분이랑 제가 이렇게 요즘 뭐 어딜 가나 다 챗GPT라 하던데 이런 식으로 약간 진부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써보시면은 글 첨삭 같은 경우는 정말 끝내주게 해준다. 그래요? 완전 끝내주게 해준다. 그런데 프롬프트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첨삭 받고, 네. 그다음에 그거 다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은 또 이 영어 실력을 또 포텐을 터뜨리게 해줄 paraphrasing이라고 네.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아니요. paraphrasing이 뭐냐면 아이가 쓴 이 글이 있으면 이만큼 썼어요. 한 바닥을 썼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용은 똑같아. 표현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휘를 더 고급 어휘를 그렇죠. 넣는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배가 고팠다.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배가 고프다라고. 네. 나는 너무 허기져서 소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요걸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요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이들 쓰기 뭐 일기 쓴다 혹은 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매일 썼던 표현을 좀 자주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깨줘요. 이제 그거를 이미 그걸 다 썼어. 근데 이걸 바꾸래. 그러니까 표현과 단어와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게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의도한 거라기보다는 중3, 고1부터 그다음에 고2, 3 때 이제 꽃이 피겠지만 학교에서 내신 서술형 평가에 이 서술형 평가에 1등급에서 3등급을 가리는 문제들은 높은 수능 수준의 지문을 읽고 주제를 한 줄로 아이의 말로 적어야 돼요. 학생의 말로. 그게 paraphrasing. 예를 들자면. 그것도 그럼 수행평가 대비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꼭 이것만 보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한다거나 주제를 적는다거나 해결책을 적는다거나 이미 2010 후반때 2015년, 6년, 7년 그때부터 제가 수없이 많이 출제해오던 그 수행평가 문제들이고 네. 이게 학군지 기준으로 과거에는 한 5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왔다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비중도 늘었고. 그래서 꼭 이거를 대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처리가 가능해지니 그러니까 이런 paraphrasing이든 쓰기든 이런 것들을 주 2회 정도는 네. 챙겨서 하는 게 상당히 아이의 영어 실력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352 플러스 이거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문법을 안 해야 될 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안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 문법을 하면서 많이 진을 빼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려. 아이의 영어 감정이 손상이 되는 것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은 가고 에너지는 소비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나오고 뭐 돈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아이가 영어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돈을 어릴 떠날 때 수는 없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돈도 네, 포함을 네. 시키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 하고 싶은 방향으로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딘가에 그래머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뭐 특강을 돌리고 과외를 그쵸, 시키고 그쵸. 그러면 아이는 계속 영어가 싫어지는 거고 시간은 가고 있지만 실력은 안 올라오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읽었어야 되죠. 이해했습니다. 그 시간에 수준이 된다면 네. 표현을 했어야죠. 그래야 읽기나 쓰기량도 그래야지 이 좋은 감정으로 늘어날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영상이라도 봤어야죠. 더 어리다면. 그쵸. 미취학 때 영상 보고 자연스럽게 좋은 콘텐츠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필요하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첫 시행착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릴 때 단어나 문법이나 이제 초등 들어갔으니까 단어 확 늘려야 안 되나? 아니면 이제 문법 해야 안 되나? 이러면서 짐 빼지 말고 해야 될 걸 하시라는 거죠. 애초에 그 말씀하셨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죠. 아주 큰 부분인 거죠. 많이들 일을 하니까. 근데 또 약간 그런 게 있어. 저도 생각해보면은 막 5세, 6세 아이 막 영어 재밌게 시작하고 이럴 때 사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컨텐츠만 보여줘도 얘가 인풋이 막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만 되고 있으니까 빨리 아웃풋을 그렇죠.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셨던 대로 네. 막 라이팅을 7세부터 시킨다든지 막 그리고 문법으로 한다든지 막 우리 할머니가 봐도 재밌는 거를 재밌게 보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는 영어를 좋아한다. 얘는 영어 신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그 보는 것도 얼마나 다 재밌는 컨텐츠들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밌게 많이 듣고 뭐 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미취학 시기는 제 둘째를 예를 들어 드리면 네, 몇 아주 편할 것 살이에요? 같아요. 7살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참 달리고 있죠. 제 둘째 일반 유치원 다니거든요. 네. 영유 안 다니고. 제 둘째는 짧은 문장으로 영어로 말을 합니다. 네. 둘째 7살이 말을 합니다. 어떤 영유에 비하면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둘째가 이때까지 만 3년 이상 적극적으로 했던 거는 영상 보기거든요. 적극적으로 했던 건 영상 보기. 그리고 지금 2026년이죠. 작년 2025년 한 하반기부터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때부터 문자 읽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글이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완전 복잡한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쉬운 이런 조합은 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한 6세 후반, 과거 나이로 6세 후반 정도 되었을 때 조금 읽으니까 읽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로 아웃풋이 남들이 봐도 영어를 다 알아듣네. 네. 복잡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꽤나 많이 일상에서 접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 반응을 하고 말로도 조금씩 하고 또한 글도 복잡하진 않지만 읽을 수 있고. 문장 구조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순서 맞춰 다 네. 이야기하죠. 네네. 그리고 뭐 묻고 일부 틀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현재의 퍼포먼스지만 제 아이는 영재가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죠. 영재는 아니에요. 네, 딱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편히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미취학 때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영상을 많이 보건 아니면 영상을 조금 활용하실 거면 음원을 많이 활용하시건 가정마다 뭔가 활용하는 방식이나 매체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포인트는 활동 자체는 정해져 있다. 듣기를 많이 해야 되고 들어야 나중에 좀 읽을 수 있다. 그 읽는 시기는 아이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초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세일 수도 있고 어떤 또 문자 빠른 아이들은 5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한 7, 8, 9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읽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읽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유아동 학습 기기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단비교육의 윙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조작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지면 교재가 또 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 또 요것만 하면 되게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럴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그래. 아니, 원래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거를 막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이 종이책을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적 사고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영어는 책을 읽고 이 컨텐츠로 들으며 충분한 노출을 실물책과 패드를 통해서 시켜주기 때문에 한국어로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영어를 이해하고 또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기특한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영어책 한 권 한 권 따로 사려면 사실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런 비용도 부담인데 윙크는 같이 스마트 학습 기기를 이용해서 컨텐츠 충분히 즐기면서 아웃풋 만들 수 있는 지명 교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네. 같고요. 상시 노출을 위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뭐 되어 어떤 있습니다.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아동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뭐예요? 노래. 노래 맨날 부르지. 맞아. 그리고 동화 읽기 이런 거 가장 좋아하는데 네. 영어 흘려듣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재미있게 그리고 반복 노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이 총량 자체를 누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화창한 여름이에요. 병아리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군요. 얘들아, 날씨는 어때? How is the weather? 그리고 이제 가장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시기, 유아동 시기에 네.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양질의 도서가 몇천 권씩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보면은 hot and cold, up and down 뭐 이런 것도 있고요. Will's neighborhood. 제 영문과인데 Will's neighborhood. will의 이웃이란 뜻이죠. 네, 이런 책도 있고. 아이들이 그리고 의외로 자기 딱 그 선호도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컨텐츠가 좀 있어야지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데 충분히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도서가 제공됩니다. 이게 서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막 좋다고 해서 사오잖아요. 첫 안 페이지 보지. 읽고 안 봐 해버리면 이거 난리 나는 돈 거거든요. 아깝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와서 다른 책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변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읽기가 아니라 11개의 레벨 그리고 6개의 학습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아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 단어 단어하고. 하면서 읽죠. 그러면 아까 단어 잘 기억난다고 했죠. 네. 여기에다 퀴즈 그리고 단어 또 다시 연습하고. 연습 그다음에 게임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녹음 단계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인풋뿐만이 아니고 아웃풋의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다. 결국 이 중고등 영어를 위한 영어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정전부 한정 혜택을 드리는데 무료 체험 시에는 영어 스토리책 그리고 한수 교재 포함한 윙크 무료 체험 패키지를 네. 제공해 드리고요. 7세 이상의 경우는 초등 캐치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또 제공해 드립니다. 거기에 알파벳 브로마이드,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까지 무료 체험 완료 시에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 체험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이거 타고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7일 동안 무료로 일단 체험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윙크 너무 괜찮은데 좀 해봐야겠다 하시면은 네. 정회원에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죠?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또 추가로 주고요.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유아동 필독서 최대 10권 세트까지 드립니다. 예, 여기 추가 이벤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퍼줘요? 저분들 대단하네. 네. 자, 무료 체험 신청 후에 댓글로 신청 완료 플러스 윙크 기대평 남겨주시면 10분을 또 추첨해서 영어 워크지, 워크지 PDF 좋아요. 네. 무려 106장 정도 되는 구성인데 요거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전부를 통해서 좋은 기회로 윙크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재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읽기, 듣기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책 읽다 보면은 그 구멍 20에서 25%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 딱 하고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게 말씀드렸던 게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다 찾지 말고 하루에 아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해서 챙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보세요. 3.0에서 내 아이가 3.0에서 80%라 칩시다. 80% 이해하고 지나갔어. 3개월 혹은 5개월이 지나니까 책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뭐 한 3.3, 3.4. 또 한 4, 5개월이 또 지났어요. 또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또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이제 되돌아보자는 거죠. 8, 9개월 전에 읽었던 3.0에 있던
20% 중에 부족했던 10% 이상은 메꿔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그게 독서라는 거죠. 이게 문해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분석적으로 외워야지. 단어 어차피 책은 단어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 단어로 외워야지 다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 쪼개서 단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영어가 장착이 되었을 때 필요하죠. 당연히 문법도 해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 이제 초등 수준에 있어서 는 독서를 쭉 이어가면은 그게 꼭 분석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 그쵸.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느 정도는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은 메꾸려는 시도를 해봐도 좋다. 하지만 너무 그거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마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서두에 주제 얘기했듯이 영어 학습에 대한 오해 많이 하는 게 애초에 그 방향 설정 잘못하는 게 뭐 문법이랑 막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랑 또 뭐가 있어요? 많이 하는 요즘 케이스가? 또 약간 열풍인 게 이제 유행인 게 학군지에서 네. 뭐 토플이나 그러니까 이거 토플이 또 다 얘기해. 주니어 토플. 네. 그러니까 보통은 토플은 어려우니 주니어 토플로 시작을 하죠. 네. 주니어 토플. 토플을 애들이 해요 벌써? 나 대학교 때 한 거. 토플로 레벨 테스트를 봐. 와, 맞아.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또 유사한 게 또 미국 교과서. 네.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게 토플이나 그다음에 주니어 토플이나 그다음 미국 교과서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저도 저 PBT 쳤거든요. 아마 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저도 다 당연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아이가 지금 현재 필요한지 내 아이에게 맞는지 또한 이게 뭔지는 알고 접근해야 되고 그니까요. 또한 이게 마케팅 펀치가 또 있다 보니 한마디로 마케팅 용어로서 우리가 마냥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환상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 뭐 옛날처럼 라떼처럼 단어 외우고 문법하고 요즘 그런 그게 요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너무 신물을 느껴서 이제 20년 전에 이제는 진짜 달라야 돼. 독해, 단어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걸 빌미로 해서 미국 교과서라든가 이제 토플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그렇죠. 우리 땐 안 하던 거고 우리 애들은 좀 달라야지. 그렇죠. 근데 정말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결국 방식은 또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다른 비율 수도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어쨌든 정전 부부는 또 아이 키우는 분들한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애가 어느 학원 다니나를 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우리는 사실 유건이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걸 진행한다고 해서 여기 선생님들이 말한 거를 뭐 다 흡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꽤 있어요. 근데 저도 네. 있어요. 네. 이제 그냥 저는 동네에 가까운 유치원 보내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어머님께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애를 보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아니 나름 있거든요. 고심해서 저도 보내죠. 그래도 가장 좀 어디가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 것인지 혹은 아유, 우리 당연하죠. 아이의 그쵸.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맞아요.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체크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요즘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얘도 영어 학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토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초등 고학년들이 가는 어학원에서 토플 시험으로 레벨을 나눈다고 하니 이걸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토플이 뭔지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결국은 토플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흔히 이게 조금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은 토익이랑 토플 확연히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결국은 토플도 독해 지문이잖아요. 맞아요. 뭐 지문 베이스잖아요. 일단 많은 문제들이. 뭐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하게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하게 되는 건 토플 지문을 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플이라고 하고 미국 교과서라고 하니 정말 제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1년 다녔어요. 6학년 때. 그럼 거기에서 정말 미국 교과서를 1년 동안 썼잖아요. 중1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 교과서가 다르겠지만 그 교과서가 있으면 우리나라 학교처럼 쌤이 수업도 하고 옆 사람이 이야기도 하고 뭐 과학은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진짜 미국 교과서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정말 좋은 그렇게 커리큘럼 운영이 되는 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은 자료는 그렇게 내세우고 하지만 아, 그러나 이거 뭔지 따라야겠다. 수업 과정은 당연히 똑같은 거죠. 이 지문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 단어가 필요하지. 단어 단어 100개 필요하죠. 외워와. 구문. 이거 이해 안 돼? 잘라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구나. 동일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토플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써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정말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데도 있죠. 있어요. 없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지만 네. 좀 큰 측면에서 뭐 미국 교과서든 이 토플이든 주니어 토플이든 이게 결국은 제가 시험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교과서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딱 꼬집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독해서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독해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독해서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시간당 접하게 되는 단어나 문장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측면인 거예요. 제 포인트의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두 번째 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도 다 영유가 있었고 다닐 법한데 다 다니고 했는데 왜 고1 때까지 잘하고 왜 고2, 3 때 무너져.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받는 애들은 소수고 왜 다 무너지냐는 거죠. 단지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하나 다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네. 다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 하라는 대로가 뭐냐 하면 다들 문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들 리딩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리딩서 안에 있는 걸 너무 자세하게 파고드니 혹은 원서를 활용해도 똑같아요. 원서를 활용해도 그걸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은 많은 양을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을 한 시간 동안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쌓였을 때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가지고 놀 만한 양이 안 채워져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걸 하면서 평소에 원서도 많이 읽고 표현도 좀 해보고 이런 아이들은 다른 결과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이겠죠. 하지만 하자고 하는 것만 딱 하고 학습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는 돼요. 왜? 수준 자체가 낮으니까. 그치. 티가 잘 안 나겠지. 그리고 중학교는 범위 자체가 적으니까 그냥 암기해서 네. 다 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수준도 엄청 높아져 있는 데다가 라떼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수준도 높아져 있는 데다가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어야지 학교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이게 있다 보니 결국은 그때 가서 떼워온 아이들은 학습만 한 아이들은 쳐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교육계에 이제 몸을 담궜지만 어떤 트렌드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이런 무언가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토플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당연히 제대로 학습하고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맞는 거면 보낼 수 있지만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뭔가 어떤 흐름에 너무 아이를 이 동참시키려는 건 좀 부모로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토플 문제집 막 풀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윙크 스마트 학습 기기도 소개해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책이나 좀 재밌게 읽고 352만 하면 돼요. 오늘 352에 구멍 20에서 25%뽕 나고 단어 30에서 50개 정도만 외우면서 아셨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영어를 잘했는데 쓰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 구멍이 대학교 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수능 시험은 그래도 읽기 중심이라 제가 사실 쓰긴 잘 못해도 이건 곧잘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거 시험 다 영어고 그 다음에 읽기 위주인데 이거 왜 쓰기를 강조하시는지 왜냐면 이게 우리 아이도 워낙 싫어하니까. 그렇죠. 쓰기라는 게 사실 우리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어정전 부부님 두 분, 그다음에 PD님, 저. 우리 땐 쓰기 없었어. 그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쉬웠어요. 그냥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쉬웠어요. 우리 전도 쉬웠고, 우리 조금 후도 쉬웠어요. 여기서 쉬웠다라는 것은 결국은 고등학교 시험과 수능을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조금은 아니고 많이 쉬웠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의 키워드는 성실이었어요. 성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단어 외우는 게 암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암기가 몸에 맞아. 나는 암기를 많이 할 거야.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자, B라는 친구는 단어는 조금 뜨는데 독해를 막 이 공문 속에 잘하는 이걸 애들이 나는 있어. 이거를 트레이닝을 할래. 그럼 단어는 좀 덜 해야 돼.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최종 목표가 낮으니까. 낮은 편이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나는 읽는 거는 그래도 뭐 적당히 하는데 나는 이 소리 귀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팝송 듣고 매일 따라 부르고 매일 딕테이션 하면은 다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열심히는 기본 깔고 그냥 모든 과목이 똑같듯이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는 기본 깔고 방향이 맞아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쓰기랑 말하기를 자꾸 아웃풋 말씀드리는 건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풋이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죠. 그게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의 1차적인 우리 대입을 목표로 했을 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목표로 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미국의 고등학교 1학년 전후의 평균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은 네. 그거보다 어려운 수준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에 도달하려면은 영어가 어느 정도는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 입장에서 짙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짙게 되려면은 재료만 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재료만 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안 합니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할 것 같은데. 피부 진짜 좋으셔서 슈림파파 뭐 또 스킨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치면 정말 바르기만 하면 막 광이 막 속광부터 난리야. 근데 이거를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성공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팔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서는 그게 수익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갖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썩는다. 폐기처분이지. 썩는다. 우리 엄마 주면 돼. 우리 엄마 잘 발라.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요리도 해봐야 되고 골프도 보기만 하면 안 돼. 쳐봐야 되고 테니스도 휘둘러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과거의 수능으로 치면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지 않아도 말하거나 써보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도달이 열심히만 하면 되지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은 사용을 해봐야만이 그 정도 난이도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면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어서 뭐예요? 아이들마다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진짜 심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몇 학년까지는 인풋만 막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커트라인 학년이 있나요? 뭐 초5까지는 그래도 막 인풋 요거를 제가 학년이나 연령으로 정리는 조금 어렵고요. 어렵고, 네. 어렵고 만약에 나이로 접근한다면 미취학 때는 그냥 쏟아부어줘요. 네, 그쵸, 그쵸.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노출이 거의 없었던 전무했던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다면 초등 저학년 때는 읽기도 살짝은 챙기지만 그래도 듣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듣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맞아요.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듣기가 없으면 결국은 발목 잡아요. 이 듣기는 결국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구나. 정말 너무 무서워.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듣기를 안 한 아이들이 처음에 읽기를 시켜보면 못할 것 같지만 원리를 알려주면 해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정확해요.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매우 더디죠. 정말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자 예를 들어 AR 지수로 뭐 리더스북 좀 읽고 좀 더 올라가면은 요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 챕터북 읽고 조금 더 수준 올리려면은 그렇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한편으로 이 영어 노출 과정을 쭉 다 보면은 듣기를 소홀히 했거나 혹은 양이 턱없이 적으면 발목이 잡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요인들은 그 고학년 올라갔을 때 바짝바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듣기는 진짜 어릴 때 귀가 좀 트여야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진짜 딱 말씀하신 네, 부분이 네. 맞는 게 어릴 때 하기가 딱 좋고 어릴 맞아. 때 발음이나 이런 게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발음이 왜 영상 보고 하면 왜 그쪽으로 흘러가냐 하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아드님께서 4학년 그럼 네. 4학년이 한가합니까? 한가하지 않아요. 바쁘지 않나요? 바빠요. 바쁘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것도 많고 이제 5학년 되면은 학교 수업만 해도 조금씩 다 어려워지고 이제 사회가 뭐 민주주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고학년이 되어서 듣기를 해라.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어릴 때는 어차피 노는 거 영어 맞아요. 보면서 놀아라 이게 되는데 이제는 어차피 놀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영상 틀어주면 된다, 듣기 많이 하면 된다. 이게 시간 확보가
현실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듣기를 제일 먼저 날려버렸어요. 숙제가 뭐 많으면 듣긴 하지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콘텐츠들로 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듣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다시 좀 바짝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게 티는 안 나지만 네. 결국 이 실력이 올라가는 밑받침이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이 건물이지만 건물 기초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공사가. 맞아요. 이 기초 공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부실이 된다.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지진 않겠지만 네. 어찌되었든 더 많이 못 쌓는다. 그리고 이 아웃풋에 대한 선, 네. 제가 요 듣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풋에 대한 선은 어떻게 제가 딱 선을 그을 수 있냐 하면 0점대 혹은 초창기 혹은 1점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거기에 관한 책들을 썼지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것도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쌓인 게 있어야 뽑아낼 게 있어요. 그쵸.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말해봐라 안 나와요. 아무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가르쳐 주면서 때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은 줄줄줄이잖아요. 그쵸. 아무도 단어 수준을 기대하진 않죠. 요 정도만 해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문장 수준으로 나오려면 머릿속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AR 지수로 한 2점대 중후반, 챕터북 전후. 요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쓰기도 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네. 말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죠. 말할 거리가 머릿속에 있고 쓸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있고 말로 주어 동사 설명은 못하지만 네. 당연히 뭔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올 것이고 요 시점이 2점대 중후반이다. 그럼 아하.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2점대 중후반까지는 쓰기 말하기를 해도 좋고 권장은 드리지만 안 해도 좋고. 아이가 싫어하고 너무 밀어내면 네. 좀 기다려도 된다. 네. 하지만 2점대 중후반부터는 안 하면 좀 손해가 생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싶어요. 야, 우리 아들 요즘에 듣기 되게 힘들어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쵸. 쓰기도 그렇고. 네. 그게 다행이네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어서.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 틀이 딱 잡혀버렸어. 예. 잘 왔어요, 오늘 서울. 예,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뒤에 약속이 있대. 어떡하지? 아니, 대구에서 멀리 오셨는데 우리도 뭐 보답해야 되는데 나중에 대구에서 우리 쓸 일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네. 네.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네. 요청이 안 들어오셨어요. 안 했잖아. 그렇죠. 출연료 조금만 주시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열정적으로 막 다 쏟아내주고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혜림파파님. 네. 끝으로 어떠셨어요?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정전 부부랑 조우를 했잖아요. 아, 네. 그 사이 근데- 우리 많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등 파파라고 소개해 주신 것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때도 그랬지만 웃으면서 네, 그리고 저도 또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뭐 1등의 만남이네. 1등 파파, 스마트 학습기기 1등, 윙크. 나는 뭐야? 1등 남편? 1등 마운자로 효과. 네, 이렇게 정리. 1등 콜레스테롤. 네, 효림파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네. 뵐 수 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영어 또 약간 고민이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효림파파님이 딱 마침표 찍어주니까 이제 아이 어떻게 끌고 갈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우리 수학할 때 영어 놓고 영어 할 때 수학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 같이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